이어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서 인민의 신체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의 주체 사상에 나타나는 사람의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은 주체 사상은 사람 중심의 새로운 철학 사상입니다 라고 천명하면서 무엇보다 사람을 중심에 놓은 사상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북한은 유물론적 사유에 역사상 처음으로 사람 중심의 철학을 정립하고 이것이 철학사상으로서의 주체사상의 근본 특징의 하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도상들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재현되었는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북한이 사람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대면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사람 중심의 사상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주체사상 연구에서 사람 중심의 논의가 사상적, 이론적 서술이었다면 시각적 도상을 중심으로 사람의 재현을 연구하는 것은 보다 다양하고 복합적인 접근과 해석을 열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북한의 주체사상에 의하면 인간은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 존재라고 밝히고 있죠. 사람은 스스로 일을 결정하고 처리할 수 있는 자주성, 새로운 것을 만들어갈 수 있는 창조성, 모든 활동을 자신의 요구와 이해관계에 맞게 벌이는 의식성을 가진 존재인 것이죠. 이러한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은 미학적으로도 적용된다고 하는 주체의 미학관을 설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주체의 미학관은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미의 기준으로 새롭게 제기하였다. 사물현상은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 하는 데 따라 아름다운 것과 아름답지 못한 것으로 갈라진다. 북한은 미의 본질 혹은 미의 기준이 사람의 자주성에 있으며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는 미의 절대적 기준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둘째, 북한의 주체사상에 의하면 주체 시대는 선행한 모든 시대와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역사적 시대이다. 주체 시대에 이르러 오랫동안 역사의 대상으로 간주되었던 근로 인민 대중이 역사의 주인의 지위에 올라섰으며 그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역할에 의하여 역사의 운명이 결정되게 되었다라고 밝히고 있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역사의 대상으로 간주되었던 사람이 이제는 이 근로 인민 대중이 역사의 주인이 됐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이론상으로는 대상과 주인의 전도라는 혁명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시각적 도상을 통해 인민들의 대상 주인의 전도 혹은 그것의 재전도를 논의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과제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 북한의 주체사상에 의하면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것은 사람이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이라는 것이며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은 사람이 세계를 개조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데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사람은 세계의 주인이기에 사람은 처음부터 세계를 지배하는 존재로 출현하였다라고 해설하고 있습니다. 한번 북한의 논의를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본성에 있어서 세계를 지배하는 존재이지만 사람에 의한 세계의 지배는 끊임없는 역사적 과정 속에서 실현된다. 가장 발전된 존재인 사람은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매개 세대의 능력은 제한되어 있다. 사람은 세대에서 세대를 이어 계속되는 끊임없는 투쟁을 통하여 무한한 세계를 지배해 나간다. 세계의 주인인 사람은 세계를 지배하는 무궁무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다만 매개 세대의 능력이 제한되어 있어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진 투쟁이 필요하다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져 오는 것은 역사적 연속성을 혹은 역사 발전의 연속성과 지속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읽을 수 있으나 행간의 의미를 읽는다면 김일성, 김정일에 이르는 세대의 연속성과 지속성의 근거를 사상적으로 담보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매개 세대가 지닌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은 근로 인민 대중에 의하여 이룩된 모든 정신적 및 물질적 부에 체현되며 그것은 다음 세대에 의하여 계승되고 발전된다 라고 하면서 근로 인민 대중의 계승과 연속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로 계승되고 발전되는 것은 세습 권력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근로 인민 대중 또한 다음 세대로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인 능력이 계승되고 발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습 권력의 계승과 더불어 인민 대중의 계승까지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근로 인민 대중은 무엇을 계승하는 것일까요? 근로 인민 대중은 사회 정치적 생명체를 계승합니다. 왕의 정치적 신체가 불멸하는 존재이듯이 북한 인민들의 사회 정치적 생명체도 불멸의 존재로 거듭납니다. 북한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개인의 육체적 생명과 구별되는 사회 정치적 생명이 있다는 것을 밝혀주시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물론 그 이전에 칸토로비치의 왕의 두 신체와 같은 논의들이 있었죠. 그런데 사회 정치적 생명체는 기존의 논의가 왕, 군주, 지도자의 신체에 국한되어 왔다면 이제는 인민의 신체 또한 그러한 구별되는 신체에 기반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는 것이죠. 주체 사상에서는 사람의 육체적 생명에는 한계가 있지만 사회 정치적 생명은 영원하다라고 말하면서 그 사회 정치적 생명을 인민 대중이 계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논의에서 사회 정치적 생명체의 특성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사회 정치적 생명은 육체적 생명보다 귀중한 생명입니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사회 정치적 집단의 생명이 개인의 생명의 모체이라는 집단주의적 생명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 가운데서도 육체적 생명보다 사회 정치적 생명이 더 귀중하며 개인의 생명보다 사회적 집단의 생명이 더 귀중합니다. 사회적 집단의 생명이 있고서야 개인의 생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북한의 사회 정치적 생명체론에 의하면 인간의 참된 존엄과 가치를 담보하는 생명은 육체적 생명이 아니라 사회 정치적 생명입니다. 사회 정치적 생명은 사회적 존재로서의 사람의 생명이며 그것은 육체적 생명에 비할 수 없는 가장 귀중한 생명이기 때문이죠. 북한에서는 육체적 생명보다 사회 정치적 생명이 더 귀중하고 개인의 생명보다 사회적 집단의 생명이 더 귀중한 것이죠. 따라서 인민의 사회 정치적 생명체로는 지도자의 정치적 신체만큼이나 정치적 은유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 사회 정치적 생명체는 왕의 신체가 갖는 정치적 신체와 같이 불멸하는 존재입니다. 육체적 신체는 늙고 병들고 죽는 존재이지만 사회 정치적 생명은 영생하는 생명이죠. 북한은 영생하는 사회 정치적 생명은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인 사회 정치적 집단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개별적인 사람들은 오직 이러한 사회 정치적 집단의 한 성원으로 됨으로써만 영생하는 사회 정치적 생명을 지닐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 사회 정치적 생명체는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에 의한 단수 집단의 생명체입니다. 북한의 설명에 의하면 사람이 지니는 가장 고귀한 사회 정치적 생명은 사회 정치적 집단,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에 의해서만 주어진다. 사람은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로 이루어진 사회 정치적 생명체의 한 성원으로 될 때 그 생명체가 지니고 있는 가장 고귀한 사회 정치적 생명을 자기의 생명으로 체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넷째, 사회 정치적 생명은 유기체적인 생명관이며 그 중심은 수령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회 정치적 생명체는 그러한 생명을 빛내어 나가도록 해주는 것이죠. 북한의 문헌을 읽어보겠습니다.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 정치적 생명체는
매개의 개별적 성원들을 자체의 뗄 수 없는 혈육처럼 여기고 그들이 자기의 사회 정치적 생명을 영원히 빛내어 나가도록 끊임없이 보살펴주고 이끌어준다. 이 과정에 개별적 사람들은 수령과 조직 사상적으로 도덕 의리적으로 연결되면서 수령의 사상을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고 그 실현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게 되며 사회의 정치적 생명을 더욱 빛내어 나가게 된다. 이처럼 북한에서 개별적 사람들의 사회 정치적 생명의 참다운 모체로 되는 사회 정치적 생명체는 하나의 신체를 이루며 개별적 성원들은 뗄 수 없는 혈육이 되고 이러한 생명력을 묶어주는 수령의 사상은 뼈와 살이 되어 유기체적 속성으로 단단히 결속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수령과 인민의 관계를 논하는 것이며 인민의 생명체는 수령에 의해 주어지고 작동되며 피와 살이 되어 온몸을 순환하는 거대한 결합체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종종 국가 혹은 사회를 인간의 몸과 같은 유기체로 비유하곤 하는데요. 이것은 사실 매우 위험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몸은 하나로서 작동되는 것이기에 몸은 뇌가 명령하고 몸이 움직이며 몸 전체에 피가 돌고 전체가 균형이 맞아야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몸에서는 어느 하나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와 사회가 이렇게 하나의 몸처럼 유지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는 것은 환상입니다. 그러한 환상이 실제로 실현 가능하다는 것은 절대주의 국가나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죠.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 정치적 생명체의 한 성원으로서의 생명을 끊임없이 키워나가고 빛내어 나가도록 해주는 생명체, 그것은 하나의 환영입니다. 왕의 두 신체에서 자연적 신체와 정치적 신체를 구분 지을 때 정치적 신체는 신이 부여한 신성한 신체이기에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나 북한에서 인민의 사회 정치적 생명체는 신을 대체하는 수령을 중심으로 한 사회 정치적 생명체이기 때문에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사회 정치적 생명체의 개별적 사람들이 지니는 사회 정치적 생명의 근본 요구가 되는 것이죠. 종교에서 신에 대한 근본적인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것처럼 그 신의 자리에 수령이 들어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네, 이번 차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